Here's your 세 번째 guest, 신영.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이번 영어왕 만나보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주인공이었나요? 내가 주인공이었나요? 영화, 드라마 생각해보세요. 주인공이 말이 많나요? 엑스트라가 말이 많나요? 엑스트라들이 말이 별로 없죠? 주인공이 대사 분량이 제일 많죠? 주인공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학교, 학원 다닐 때 수업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인공이었나요? 아니면 학교 학원 강사가 주인공이었나요? 수업 시간에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강사가 자기 얘기를 하던가요? 누가 주인공이었죠? 수업의 주인공은 학교 학원 강사였어요. 여러분은 엑스트라였어요. 이제 더 이상 엑스트라로 살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에 가시면 수업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돈 내고 내가 하는데 내가 당연히 주인공이어야죠. 안 그런가요? 온쿱 강사들은 특별히 훈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수업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수업의 주인공인 여러분을 주인공이 되도록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쿱 강사들입니다. 온쿱 강사들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동의하고 동조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거예요. 안 그래도 영어에 자신감이 없고 힘든데 말하기 하려고 회화학원 갔더니 강사 혼자 떠들고 있고 나는 언제나 엑스트라 역할만 하고 나는 언제나 벌벌 떨어야 하고 더 이상 바보짓 하지 마세요. 자신감이라는 건 내가 말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자신감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교, 학원에서 강사들 말 듣기만 했나요? 그럼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예요. 앞으로는 돈 내는 내가 말하고 돈 받는 강사가 나를 듣도록 하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 oncub.com 혹은 oncoup .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만나보실 영어왕은 현재 독일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직은 독일에 거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영어가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과 자주 영어로 대화하곤 한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독일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는데 다들 영어로 정말 잘합니다. 독일 사람들 영어 정말 잘해요. 사실 독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독일 사람들처럼 영어를 잘하는 날이 오겠죠?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영어왕을 만나보겠습니다. Hi, 신영. Thanks for joining English Wang. Before we begin the interview, please let us know who is 신영.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Mariana Shinyang, and I'm a 23-year-old young woman who always tries to look for the real definition of meaningful life. I love traveling and exploring new things, and also, by that, like by traveling and exploring new things, I think I can find some definitions of meaningful life, and I think I've found some. And now I just came back to Korea for a vacation, and we'll go to Germany to join a master's program there this October. Yep. 예, 그 내용 이제 곧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청취자들 대부분이 초보자다 보니까 그래서 한글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한글로.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주신영이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 25살이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뇌하는 젊은 여성이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 달에 한국에 방학을 맞아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독일로 석사를 하러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25이요. 한국 나이로 25인데 예. 네. 만으로는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23살이요. 저는 항상 만 나이를 좋아해서 아, 예. 23살이라고. 네. 그러면은 지금 네네.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데 석사로 또 들어가시잖아요. 이미 그럼 대학을 네네. 졸업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대학은 작년에 졸업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독일에 기회가 생겨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분야가 컴퓨터 인지과학 쪽인데 예. 이제 그쪽 분야의 연구소에 자리가 생겨서 잠시 일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네. 인지 과학이 어떤 거죠? 좀 생소한데. 그러게요. 제가 설명을 여기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거나 예. 이제 생각을 하거나 무슨 뭐 행동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컴퓨터 뭐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어서 이거를 다시 이제 실현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이제 연구하는. 네네. 아이폰의 시리 같은 거에 네. 적용할 수 있는 그럼요. 건가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럼요. 와. 네. 요즘에 진짜 막 구글, 안경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볼 수 있는 것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돼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그 무인 자동차 네. 그쪽으로도 쓰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네, 그런 거를, 네. 네, 더욱더 공부해 봐야겠어요. 네. 굉장히 멋집니다. 네. 예.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러면 대학교는 어디서 네. 다니셨고, 얼마나 다니셨나요? 저는 대학교를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고요. 예. 그다음에 4년을 다녔고, 예. 네, 4년을 다니면서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고, 네, 미국을 캘리포니아 너무나, 어디 계셨나요? 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었어요. 그 비싼 곳인데. 네, 비싸서 조금 배를 굶주렸어요. 제가 네. 어느 정도 비싼지 좀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의 네네. 뉴욕 다음으로 비싸거나 아니면 뉴욕만큼 비싼 데가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정말 살인적인 그렇구나. 네. 저기 뭐랄까요, 그 렌트가 살인적이잖아요, 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학생가 주변에 살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거나 돈을 이제 나눠서 내어서 이제 더욱 싸게 지낼 수 있게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비싼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비하면. 그래도 뉴욕보다는 싼데. 거주하실 때는 거주하는 것만 얼마 내셨나요? 저는 렌트 값을 한 달에 한 50, 60만 원 정도 냈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다행히 진짜 좋은 주인분을 만나가지고 방도 혼자 썼는데 정말 네,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다른 친구들은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둘이서 같이 쓰는데도 50, 60만 원 쓴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 네, 저는 아주 좋은 가격에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혼자 이렇게 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가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그냥 우습게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보통 2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센트럴 지역에 살면 그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이긴 한데 거기서 다리를 건너면 버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냈거든요. 학교 바로 옆에. 그래서 조금 더 쌌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센트럴보다는. 네네. 예. 그리고 또 거기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 IT 기업들이. 그렇죠. 그쪽 조금 위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고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이런 본사들 본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한 번 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기가 아니라 그래요? 아이쿠. 위쪽 어디죠? 이름을 까먹었네. 캐나다에서 가까운 쪽 있잖아요. 시애틀이요? 시애틀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구나. 근데 웬만한 거기가 본사고요. 웬만한 근데 IT 기업은 다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사실은 그 샌호세라고 알죠? 그 샌프란시스코 아래쪽에. 거기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가 좀 아무래도 그렇구나. 좀 땅값이 네.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샌프란시스코는 대부분 거주 지역이고 이제 네네. 비즈니스는 이제 그 좀 아래쪽에 좀 땅값이 조금 싼데 샌호세 쪽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쪽 그 네. 줄기를 가지고 그 샌호세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는 그 지역을 이제 실리콘밸리라 그러거든요. 네네.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거기에 갔다 감사합니다. 오셨는데도 모르셨어요? 그러게요. 잘 모르고 그냥, 실리콘밸리구나. 예. 이렇게만, 네. 새로운 걸 배워요. 거기가 옛날에는 네. 그 오렌지 농장 있고 네. 그런 곳이었대요. 예. 그렇구나. 그냥 거의 그렇구나. 그냥 IT랑은 너무 거리가 먼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많이 근데 급속도로 급속도로 바뀐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생 회사들도 많이 이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젊은이들이 이제 IT 쪽으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투자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투자가 그렇죠. 굉장히 쉽게 돼요. 거기가 쉽게 이루어지고, 그래요? 예,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물론 다른 데보다 쉽다는 거지 그냥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노력은 해야죠. 항상. 예. 노력은 하고 가서. 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주신영 씨랑 제가 이제 이 인터뷰 전에 이제 영어로 좀 대화를 해봤는데 영어 굉장히 자연스러우세요. 아무래도 해외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이제 미국에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학교는 어땠나요? 학교에 있을 때 대부분 다 그 미국인이었나요? 아니면은 외국인도 많이 섞여 있었나요? 아무래도 미국 자체가 이제 이민자들이 정말 많은 곳이고 캘리포니아 네, 그쪽은 정말 열려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미국인이라고 확실히 딱 이게 뭐 미국인의 인종 이런 거는 딱 확실히 구분을 못 짓겠고 말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몰라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죠. 미국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뭐 독일 사람인지 그렇죠.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생긴 것만 봐서 우리는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 백인을 그냥 백인 아니면 흑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인종이 뭐 인도 사람도 있고 뭐 별 인종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건네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영어가 조금 액센트가 있고 좀 약간 다르네. 그러면 이 사람 외국 사람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생긴 거는 인도 사람인데 영어를 너무 잘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태어나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한국 분들도 보면 이제 뭐 생김새를 봐서는 한국 분인데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는 미국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의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설명을 하더라도.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이제 중국계 친구들도 많고 중국계 미국인도 많고 근데 일본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랑 한국계 미국인은 정말 많이 본 것 같고 정말 여러 나라 인종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예. 좋은 곳 갔다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거기 그 애플 스토어 있잖아요. 그 본점.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행사나 그런 거 열릴 때 이제 컨퍼런스 할 때 거기서 다 하잖아요. 혹시 지나가면서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보지는 못했어요. 아쉽네요. 있었을 때 봤어야 되는데 기회를 4년 다 동안 안 놓치고 살려고 했는데 근데요. 뭘 했지? 많이 놀러는 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곳을 많이 못 가볼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꼭 갈 겁니다. 그럼 그 대학교로 나오고 지금 독일로 지금 가서 석사를 하고 계신데 거의 무슨 그 과정만 봤을 때는 뭐랄까 부잣집 딸 코스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어떻게 또 부모님께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겨우겨우 가게 됐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석사가 무료거든요. 뭐 학사도 무료긴 한데 이제 거기는 교육 시스템이 다 무료여서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덜해서 미국에서 너무 많이 이제 독일은 이제 대학도 다 무료잖아요.
그리고 네, 대학도 다 무료고 예. 학부도 무료, 학사도 무료고 석사도 무료고 박사까지 무료니까 이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면 되는데 그래서 독일은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더 덜한 곳이고 그리고 제가 거긴 영어로 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번 석사도 영어 프로그램이어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네, 독일어도 배우고 독일에 간 김에 네,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러면 네. 독일 사람들은 어떤가요? 영어 잘하나요? 제가 만난 정말 사람들은 잘해요. 잘하죠. 네네. 그러죠. 예. 네.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대부분 다 잘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아니, 그 악센트가 예. 약간은 있는 예.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언어 선택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예. 이제 말하기 위주로 많이 가르친다고 예. 선생님들이 말하기 위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언어 선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어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독일어랑 영어랑 비슷한 단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네. 우리나라랑 일본어랑 비슷한 게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네네. 심지어 소리까지 똑같고 뜻도 똑같은 맞아. 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 유럽 국가들 언어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어도 보면 이 나라에서 온 걸 쓰기도 하고 그리스에서 온 게 뭐 영어의 단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전체적으로 보면 섞여 있거든요. 서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언어가 이제 파생돼 있고 여러 군데로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들은 이제 뭐 주변에 영국이 있고 예. 뭐 몇 시간 가면 영국이 있으니까 뭐 영국도 자주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노출이 많이 되는 환경에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다른 나라들이고 이러니까는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는 예. 그래서 영어를 더욱더 자신감 있게 해요. 또 그래서 그게 정말 멋있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너무 두렵고, 원어민을 만났을 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영어를 쓴다고 하는데, 원어민을 딱 만났을 때는 뭔가 위축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이 말이 맞나 아닌가 맨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랬었거든요. 정말 맨날 무섭고 아마 이랬는데 원어민 아니더라도 외국인 만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외국인을 만나도 이제 내가 틀리게 말하면은 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먼저 이제 머리에 떠오르다 보니까는 영어를 좀 더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넷 되게 굉장히 한국 자체도 인터내셔널해지고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길거리 걷다 보면 외국인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대요,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길거리 걷다 보면은 정말 외국인이 정말 많이 보이고 영어가 첫 번째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국인 자체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들하고 계속 이제 그런 동아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언어 교환 이런 동아리나 이런 곳이 되게 많은데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영어로 두려움 없이 해야 되는데 두려움 없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려움을 일단 없애야 돼요. 한국어도 똑같이 영어랑 똑같이 한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시각을 다르게 바라보고 저 외국인들도 솔직히 한국어 배울 때 되게 어렵고 한데도 진짜 자신 있게 말하고 틀려도 끝까지 말을 하잖아요. 보면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뭐 주눅 들지 말고 이제 영어를 그냥 어느 한 언어로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일단 나는 한국인이니까 이런 뭐 한국인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영어를 배우는 자세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네. 제가 드릴게요. 네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신영님, 영어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뭔가 제가 꿈이 없어서 중학교 때 한참 사춘기고,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내가 솔직히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중학교 때 한참 사춘기일 때. 예. 네,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저도 그때 있었던 엄청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예. 네네네. 고민을 엄청 하고, 나는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다행히 이제 아는 지인분이 영국에 계셨어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영어가 이제 그때가 모든 몇 사람들이 살이었죠? 아는 그 영국 그때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갔을 때는 영국으로 네. 가고요. 예. 네네. 그때 갔을 때 이제 그때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한국에서는 맨날 내신에 시달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막 정말 학원 새벽 2시까지 그때도 그랬거든요. 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막 선생님들이 애들 안 보내고 막 법에 걸린다고 옛날에 무슨 법에 걸린다고 창문도 막 다 내려놓고 네. 그렇게까지 막 공부를 시키셨었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누구를 네네.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 네네. 명예를 위한 건지 네. 아니면은 정말 네.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네. 제가 보기에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선진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그런 나라들도 그런 거 안 하는데 네네. 잘 살거든요. 네. 왜 그렇죠. 그럴까요? 왜 그런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네. 새벽 2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 고뇌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뭔가 다른 곳으로 떠나서 다른 것을 봐야겠다 해서 이제 일단은 영어를 가장 잘 아는 언어이고 다른 언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는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기회가 생겨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다른 나라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뭐 영국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 친구들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영어를 더 잘하고 싶게 되고 잘 하게 됨으로써 더 생각을 교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제 자신을 찾기 위한 뭐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며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영국에 가셨는데 그때 거기서 1년 있으셨다고 하셨나요? 영국에서? 네네. 그럼 거기 어땠어요? 문화가 영국 문화. 사실 사람들이 잘 많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영국 문화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갔었을 때는 한국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뭐 보면은 저랑 아는 분 한 분 이렇게 딱 2명 있었거든요. 한국인 2명 이렇게 딱 있었는데 전교생 중에.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그랬는데 이제 홍콩 친구들은 가끔 있고 이제 한국인은 딱 2명 있고 그랬는데 영국 애들이 처음에는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약간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가가게 되면 걔네는 마음을 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좀 그런 거 느끼셨어요. 유럽 쪽은 약간 사람들이 차가운데 겉으로 이렇게 딱 보기에 사람들이 차가워 보이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약간 사람들이 뭐랄까요? 좀 반긴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굉장히 반가워하죠. 네. 신기해하고. 좀 더 친절한 것 같고, 좀, 뭔가 막 다가와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영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에 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좀 차갑다, 좀 분위기가. 반대로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생각보다 막 사람들이, 이제 좀, 뭐랄까, 그냥 지나가면서도 웃으면서 이제 하이 그러고 이제 그냥 그냥 시덥지 않게 그냥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내면서 이렇게 잘 다가오는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제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미국이나 다른 곳에 이제 잠깐 이제 뭐 부모님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 회사 때문에 잠깐 갔다 온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제 말을 더 하려고 하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러는데 이제 영국 그 자체에만 계속 있었던 친구들은 굉장히 차갑고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그래도 이제 잘 웃고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 눈 마주치면 웃고 뭐 이런 문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안 웃어요. 웃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이랬는데 그런 문화가 아무래도 유럽 쪽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좀 차가운 예. 차가운 매력. 네, 네, 그렇죠. 네. 아, 예. 그러면은 네.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영어를 언제부터 하셨고 얼마나 하셨나요? 영어를 한지는 학부랑 이제 그 고등학교 때 1년 정도 갔던 거를 포함해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요. 아, 예. 하지만 이제 중학교 때부터 베이직한 거는 계속 배우고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정말 정작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영어가 한국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가 영국을 처음 갔을 때는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전혀 네, 뭐 이거 실용을 뭐라 그러죠? 실용 영어가 아니라서. 네. 어플라이 네, 하지 못했네요. 네, 어플라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생각하면 6년 정도. 네. 아, 예, 제대로 한 거는 6년. 네. 네. 그 전 기록은 약간 그냥 그냥 네. 할 수 없이 했던 어떤 그런 느낌이 네. 크니까. 예.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 이제 교과목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러죠? 죄송해요. 객관식 예. 그런 거를 딱 무슨 찍기. 네. 뭐 그런 정도로 계속 했으니까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해외팟인데 네. 해외에 갔다 오지 못한 사람들 혹은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언어는 분명히 뭐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도 다들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제가 영국에 1년 동안 갔다 와서 그냥 한국 고등학교를 가려다가 국제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국제학교에는 솔직히 한국 사람들밖에 학생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 몇 분만 딱 뭐 미국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영어를 해도 한국 애들이랑 같이 하고 한국 애들이랑 영어를 하게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라 뭐 문화는 한국이고 이제 수업만 영어로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대화도 영어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잠깐만요. 시기거든요. 그 네네. 국제학교에서 이제 국제학교도 네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들으신 분들 중에 네네. 학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저도 국제학교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있는데 제가 일단 물어볼게요. 네. 네네. 국제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영어로 얼마나 수업을 네. 하고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식인지 약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일반 고등학교랑. 일단 그 국제학교 자체는 교과목을 다른 국제학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국제학교는 미국의 분교식으로 한국에 와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꼭 그 학교에서 뽑은 선생님들이어야 하고 그 본교에서 뽑은 선생님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고 들어갈 수 있고 하긴 한데 처음에 근데 제가 초창기 멤버라 인터뷰를 그렇게 막 심하게 안 보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들어가서도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 본교에서 뽑은 이었어야 해서 이제 선생님들은 교과목을 가르치신 분들 각자의 교과목을 미국에서도 가르쳐 보신 분들이고 다른 국제학교에서도 가르쳐 본 분들이셔서 더욱 그쪽에서 베테랑인 분들한테 어디서 오신 수업을 분들이죠? 받는데 그분들은 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오셨더라도 다른 국제학교 있죠. 뭐 중국에도 국제학교 있고 필리핀에도 국제학교 있고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거기서도 경력을 쌓고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미국 교과를 따라서 아무래도 미국 분교이기 때문에 미국 교과목을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시기였거든요. 가르쳐 주시는 시기였어서 네 근데 한 반에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다녔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한 반에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과목 사실은 이렇게 하고 일부러 그 숫자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많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일부러 10명 넘지 않게 네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국제학교는. 왜냐하면은 10명이 넘어가면은 그 강사 한 명이 그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는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이 모자르다고 볼 수 있죠. 일반 학교들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을 집어넣는데 한 반에 사실은 이제 강사 한 명이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네네. 그러면은 그 10명 학생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그렇죠. 그냥
졸건 뭐 그냥 뭐 듣지 않고 뭐 딴짓하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게 너무 많죠. 실제로 거기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국제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말고 이제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은 거기도 정원이 10명이에요. 10명 이상을 넣지 않아요. 네. 예. 네네. 그럼 효과가 굉장히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학생은 적을수록 좋아요, 무조건. 그만큼 그래야, 학교에서 네. 강사를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 인원에 맞추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그렇죠. 비싸지죠, 그 그렇죠. 학비가. 예. 그렇죠. 그래서 10명까지 정도로 대부분 하고요. 거기 네네. 다니는 학생들은 영어를 잘해요. 왜냐면은 그 선생님들이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인이나 대부분 네. 캐나다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수업 자체를 아예 영어로 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네네. 경우에는 영어 수업을 하더라도 그 한국인 네네. 한국인 영어 선생님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영어로 말을 안 네.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한국말로 그렇죠. 다 가르치잖아요. 이거 뭐 주어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렇죠. 동사 그렇죠. 들어가고 네네. 형용사 들어간다.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삼형식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가르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아예 안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 강사가 미국인이나 그 캐나다인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 영어로 네.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차이가 처음 엄청나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배우면서 이제 학생들이 터득하는 식으로 가르치시니까 이게 뭐 이게 이거야 하는 뭐 주입식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그렇죠. 마스터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들을 영어로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네. 그런데 이제 맨 처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 베이직한 거는 가르쳐 주시거든요. 뭐 그래머에 솔직히 주어, 목적어 이런 거는 솔직히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문장이 쓰이고 이런 거는 맨 처음에는 조금은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그 이상 뭐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무슨 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너무 생각해보면 뭐였지 뭐 그런 깊게 들어가죠. 되게 머리 아픈 네네네 그런 저도 문법의 몰라요, 그런 자세한 정석. 예. 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안 하시지만 이제 기본적인 문장을 어떻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것만 이제 가르친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터득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선생님과도 친해지니까 선생님과도 서스름 없이 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리고 영어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르는 게 그렇죠. 있으면 한국어는 다른 뭐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예. 일반 고등학교로 나오신 네네. 분들은 영어 시간이라고 네네. 하더라도 다 한국말로 네.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한국 그 시간에 그 한국 그 영어 네. 선생님이랑 이제 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Teacher Mike, I have a questi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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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절대 물어보지 않거든요. 일반 그 고등학교에서. 그렇죠. 근데 그쵸. 국제 네.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궁금하니까. 예. 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일단은 외국 사람이고 한글로 말하는 것 그렇죠.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체가 사실은 네. 사실 좀 제가 좀 답답한 거는 네. 필리핀을 이제 제가 경우를 들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수업 시간에 당연히 영어를 쓰거든요. 영어 수업이면은 그렇죠. 다 영어로 해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 한국에서는 영어 그렇죠. 수업은 요즘에, 그냥 다 영어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라면 영어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영어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영어는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가장 그것도 영어로 좋은 해줘야 방법이라고. 돼요. 그것조차도. 그렇죠. 네. 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국어로 영어를 배우게 되다 보면 영어를 딱 쓰려고 하면 한국어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절이지? 이게 뭐 주어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끼워 맞춘 다음에 영어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도 뭐 이렇게 영어를 제대로 뭔가 쓰기 위해 배웠다기보다는 뭔가 끼워 맞추기 위해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영어 자체만은 영어로 제가 사실 배우는 게 가장 그 선생님 네. 되려고 하시는 분들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네네. 분들 있잖아요. 제가 네네. 한국에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네네. 느낀 게 하나가 네. 영어 실제로 말하는 거를 보면은 참 그분들한테 약간 죄송스럽기도 한데 잘 네.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예. 아,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물론 영어에 대해서는 빠삭하시겠죠. 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쵸. 설명하실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네네.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한 그게 열에 한 이제, 명이나 그러니까, 진짜 잘하고 한 열에 다섯은 그냥 뭐랄까 그냥 저 정도면은 좀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영어로 만약에 그 사람 보고 다 가르치라고 그러면 절대 못 가르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영어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더 집중이 돼 있는 그런 그 분들이 더 정도밖에 할 네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능력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렇구나. 예. 그러게요. 그게 참. 그게 사실은 가장 문제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영어를 가르치시려고 하면 영어에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원어민까지는 아니어도 예. 이제 자연스러워야죠. 영어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고, 네, 영어로 이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엔 간단한 네. 대화는 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네네. 그 이상은 좀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급 정도? 제가 보는. 네.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이렇게 말하기 능력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중급 정도? 네네. 토익 스피킹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하시는 정도. 그러게요. 그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한 이제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도 그렇죠.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좀 이렇게 영어로 대화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요. 아무래도 그럼요. 그냥 그 공교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선생님이 한번 딱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좀 네. 잘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게으러지게 그렇죠. 되잖아요. 안정적이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 영어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르치는 거는 계속 이제 해왔기 때문에 뭐 주어, 동사, 네.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네.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네. 그 사람한테 갑자기 들이대면서 영어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 못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숙달되신 건 있는데 가르치는데 교수법에 대한 그런 그렇죠. 그거는 있는데 이제 말을 정작 못 이제 하는 계속 거예요, 발전을 안 하셨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이게 뭐라 그러지 다른 분들하고 말을 안 하시고 그러셨었기 때문에 말하기에서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신영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 1년 동안 안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어를 까먹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1년 동안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예. 바로 그거거든요. 그 한국에 있는 영어 강사들도 어떻게 보면 영어 환경에 이렇게 노출될 시간 자체가 본인들조차도 없기 때문에 강사라고는 하지만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말을 이제 좀 나이 드신 영어 선생님들한테 말을 걸어보면 영어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90%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언어를 쉬게 되면 거기서 진짜 멈춰버리거든요. 그렇죠. 멈춰버리게 되고 아무리 잘 했더라도 정말 그냥 안 하게 되면은 한국어도 솔직히 그렇거든요. 맞아요. 안 하다 버릇하면 또 어색해요. 이게 말하기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신영 씨 전에 그 오셨던 게스트가 조셉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계셨어요. 한국말이 조금 약간 이렇게 잘 안 되세요. 그렇구나. 예. 아무래도 단어가 이제 떠오르지 않으니까 영어로 이제 말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어요. 한국어도 저도 그런데, 네. 그쵸. 네네. 그래서 한국어도 그런데 영어는 정말 당연히 그렇거든요. 저희 원래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영어는 정말 계속 조금이라도 이제 뭐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무슨 상황에 처했을 때 영어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이라도 하면은 이제 약간 좀 제 자신의 그 뇌에서 기억을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멈추는 것보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신영,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선택한 쿼트는요. Now or never 이런 쿼트인데 정말 짧죠. 네. 그런데 이게 제 좌우명과도 같거든요. 지금 이제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좀 의미를 담고 멋있게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짧으니까 멋있게요?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Now or 그렇군요. 네, Now or never. 이것이 저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쿼트인데요. 이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쿼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를 정말로 잘하고 싶고 얘기할 때 이제 원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원어민과 대화할 정도로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지금 아니면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셔야지 시기를 놓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시기 놓친 만큼 영어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딱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랑 말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부끄러움 없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해야 되고 나중에 할게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나중에 해야지. 지금 조금 안 되니까 좀 더 영어 실력을 늘려가지고 원어민하고 얘기를 해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끝까지 말을 못해요. 원어민하고. 원어민이나 뭐 그냥 영어로 다른 영어권 나라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네, 외국인과 얘기를 할 때 나 영어 좀 늘리고 좀 잘할 때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끝까지 못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제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냥 솔직히 만약에 어린 애기들이 그냥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국어를 배우는 어린 애기들조차도 이제 맨 처음에 말할 때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우리는 애기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가지시고 애기가 배운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애기인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어를 이렇게 배운다는 심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네. 사실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럼요. 정말 맞는 네네.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영어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뭐 영어를 하니까 되게 막 지식인이다. 어떤 이런 지식적인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그런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이제 풍기면서 이제 영어를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영어는 하나의 언어일 뿐이고 그냥 이걸 통해서 외국인이랑 대화하고 외국인이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고 어떤 그런 간단한 어떤 뭐랄까요 도구로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건 어떤 지식의 어떤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 변호사나 의사라고 하면은 좀 약간 거들먹거리는 약간 그런 그 영어 하는 사람이 약간 그런 거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하면 굉장히 똑똑하다,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다들, 뭐, 재원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솔직히 언어는, 솔직히 한국말을 잘해도 재원은 분명히 많이 있고, 한국말을 잘해야지 영어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언어를 마스터를 할 줄을 알아야지 영어도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너무 영어가 왜 그렇게 되는지, 미디어가 그렇게 영어를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뭐 저 높은 곳에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초보분들도 접근하실 때 이제 그렇죠. 자기 레벨에 안 맞는 뭐 CNN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막 CNN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도 아니라 막 뭐 노트 정리까지 해가면서 막 그러니까요. 네네. 막 이것은 이 부분에서 이러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는데, 솔직히 CNN도 한국 뉴스랑 똑같이 그냥 미국 뉴스인 거잖아요. 사건 사고 뭐 별 안 좋은 것들 많이 나와요. 사실 CNN에서. 그럼요. 네네. 뭐 이런 거 뭐 쓰잘데기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애플 CEO가 자신을 이제 게이라고 밝혔다. 뭐 이런 거. 그거는, 그게 뭐 그런 막 대단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그냥,
네,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여보세요? 뭐 흑인 네. 폭동, 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위험한 사건 이런 것인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뉴스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네. 어떤 한 나라의 가벼운 뉴스를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로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영역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읽기를 위해서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정말 진짜 순수, 유치원생들이 읽는 그런 정말 간단한 스토리북 있죠. 예. 그런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약간 쉬운 거다 싶으면은 뭐 두 쪽씩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읽었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읽고 그리고 보면은 사전을 항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모르는 단어가 네. 많아서. 그런데 이제 사전을 찾지 않고 사전을 처음에는 쓰게 되는데 사전을 안 쓰고 이렇게 조금씩 읽다 보면은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거를 익히게 돼요. 사전 없이 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과연 어떤 단어길래 이 상황에서 쓰였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정말 큰 교육인 게 저도 모르게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그거에 대해서 상상을 먼저 하면은 일단 기억이 더 빨라지거든요. 뇌에 좀 더 잘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모르겠다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을 때 내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더 기억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또 기분도 좋죠. 그래서 이제 네 기분도 좋죠. 내가 이걸 맞췄어 이러면서 뭔가를 따낸 느낌을 이런 네 그런 기분으로 이제 책을 계속해서 하루에 진짜 한 장이라도 소리를 내면서 읽다 보면 발음도 이제 계속 연습해 볼 수 있고 내가 오늘 이런 단어를 들어봤는데 이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써보겠어 하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단어들을 발음을 계속 해보고 하는 거니까 뭐 문장들이나 그런 거를 네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하신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네네. 그 제가 네네. 캐나다 친구들이 한국에 있을 때 있었는데 네네. 물론 제가 접근해서 만든 친구들이었어요. 뭐 걔네들이 먼저 온 게 아니라 항상 네네.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 친구 만들려면 자기가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몰라요. 네. 이 사람이 영어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죠. 먼저 가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걔네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네. 책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네. 많다. 그럼 너는 그런 책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냐? 그러니까 한 친구가 한 얘기가 내가 대학교 있을 때 대학교 이제 라이브러리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네. 도서관이죠. 도서관. 예, 저도 도서관. 뭐였지? 이러면서 네. 예, 도서관에 도서관. 가서 이제 책을 꺼내서 이제 네. 보는데 거의 한 네. 50%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전문 서적 같은 거는. 근데 그렇죠. 소설을 읽거나 하는 중에도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온대요. 원어민인데도 그럼요. 네네. 불구하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 그 상황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네. 그냥 지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솔직히 정말. 한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걸 읽어보면서 거기 단어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 찾아보지 않잖아요, 우리. 그죠? 그렇죠. 그냥 저 뜻은 대충 생각해서 저 상황에서 썼으니까 그런 뜻이겠구나 이러고 맞아요. 넘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게 그런 사실은 식으로 또 방법이에요. 네. 지금 그런 것 신영 같아요. 씨가 말씀하신 자연스럽게. 거. 예. 네. 그래서 뭐 영어 갖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그냥 읽으시면서 이게 대충은 이런 뜻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넘기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습득이 되니까 정말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꾸 그렇죠. 사전을 찾아보면 흐름이 끊겨요. 뭐 읽으면서 맞아요. 재미 있으려다가도 재미 없어지게 돼요. 맞아요. 공부인가 이렇게 되게 네, 되고 공부하는 건가 나 이렇게
뭔가, 아, 이거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덮게 되고, 이제, 그 다음날 안 보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은 많이 안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정말 모르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책 읽을 때는 많이는 이제 잡고 있지 않으시는 게,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네. 쓰기 능력을 향상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쓰기 능력은 정말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일기가 가장 만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쓰기를 위해서. 네. 이제 분명 나중에는 뭐 어떤 거 되게 진지한 글을 쓰거나 이럴 때가 오게 되겠지만 일단은 맨 처음에 기본적인 그 기초가 되어야지 그것도 잘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자기가 느꼈던 거를 쓰다 보면은 정말 간접적으로 이제 라이팅을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거기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르게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빠르게 이제 라이팅이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게 정말 맨날 써야 하니까 잘 안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잘 하게만 되신다면 라이팅이 엄청 느실 것 같아요. 늘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일기를 써야 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쓰라고 이제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헛으로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 받침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배우는 자세로 이제 영어도 네, 일기장 꼭 빠뜨리지 마시고 빠뜨리다 보면은 계속 이제 안 쓰게 되고 안 늘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듣기와 말하기는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듣기와 말하기는 솔직히 대화를 위한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대화를 위한 듣기도 있지만, 내가 말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대화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솔직히 꼭 원어민이랑 얘기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꼭 굳이 원어민이랑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한국 친구랑도 그 친구도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라면 함께 영어를 하면서 영어로 말을 하고 듣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선 이런 말을 쓸 수 있겠다 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럼 듣기는 어떤 거를 이용하시죠? 주로 이제 이용하시는 거 있나요? 예. 또 제가 듣기를 할 때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보면은 영어로 된 영화가 미국 영화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 같이 말했듯이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도 많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영어로 된 영화가 정말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서브타이틀 자막을 꼭 붙여서 보시는 게 들으시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 영문 자막으로요. 한국 자막 말고요. 영문 자막으로 이제 왜냐면 듣다가 가끔 놓치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놓치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들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자막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걸 읽으면서 듣다 보면 얘가 이 말을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발음을 또 습득을 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리스닝이 되고 리딩도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스닝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처음부터 딱딱하게 뉴스, 아까 CNN 뉴스 관심 많이 없는,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하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이제 영어로 된 것을 들으면서 이제 자막을 또 읽으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말하기 영역이 이제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말하기는 정말 무조건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무조건 정말 문장이 안 만들어져도 어떤 식으로라도 말을 하려고 계속 그 사람이 조금 비웃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제 지금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보는 시각이 되게 지금 달라졌는데 잘하시니까 옛날에는 아니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저한테 할 때 이제 한국에 되게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오면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처음에는
아, 뭐야? 이렇게 처음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제 영어를 할 때 저런 식으로 할 텐데, 예.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진짜 서스름 없이 자기가 못해도 꿋꿋이 한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굳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저런 식으로 해야지 언어가 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처음에 이제 봉사활동식으로 이제 어떤 분은 한국어 가르치기 뭐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한국어 자원봉사 이런 걸 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솔직히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계속 자기의 생각을 말씀을 하시려고 단어 찾아가면서 저한테 물어봐 가시면서 꼭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끝내셔야지 되게 기뻐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 2년 지나니까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한국말로. 이제 아예 한국말로. 옛날에는 조금씩 영어도 섞어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아예 한국말로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것을 할 때 그냥 못하더라도 끝까지 한 문장은 꼭 끝내겠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외국인 이제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아는 이제 외국인을 좀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라기보다는 한국말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외국인도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도 봤어요. 독일 사람인데 한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대충 영어로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필요할 때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한국말을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랬는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40대였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자기가 늘고자 하는 어떤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 중에도 열심히 막 하고 배우려고 하고 뭐 플래시카드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단어 정리도 하고 좀 그렇죠. 이런 노력이 약간이라도 있는데 좀 한국말로 조금씩이라도 좀 하려고 그러고 어설프지만 근데 그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이제 그 외국인 중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한국말을 자기가 잘 못하니까 창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렇죠. 똑같아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아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우는 누구라면 어느 누구나 그렇게 계속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정말 배워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고. 외국인 중에서도 그래서 결국 한국어를 마스터를 하고 뭐 한국인이랑 결혼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많이 봤고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좀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은데 자기가 얼마나 이제 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럼요. 하고자 하는 그런 게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서 난 이걸 꼭 해야겠어. 이걸 함으로써 인해서 뭔가를 또 더 큰 거를 이루고 싶고 이런 의지가 확고히 있어야 좀 더 배우는데 재미를 느끼고 이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Did you ever get a life-changing benefit? 영어를 함으로써 인생에 큰 득이 되었던 것 있으셨나요? 영어를 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만난 게 가장 큰 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분명 좋은 사람 많이 만났지만 이제 밖에서도 외국인 친구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영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안 잘하더라도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노력을 하고 그 친구들과 얘기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득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겠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어를 하면은 이제 그래도 영어는 다른 곳에서 죽지는 않잖아요. 쓰게 되면은 뭔가 이제 뭐 주문을 하더라도 1, 2, 3, 뭐 4 이 정도는 이제 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 알아들으시고 이제 뭔가를 깊은 의사소통을 안 하더라도 이제 영어를 간단하게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 나라에 계시니까 일단은 그 나라에 가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처음엔 사용은 하겠지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대한 언어도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과도 조금 더 뭐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영어를 통해서 이런 거를 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솔직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독일어도 못하는데 독일을 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일은 그래도 이제 가면은 독일어를 쓰면 좋지만 그래도 영어를 조금씩 쓰면서 이제 거기 독일에 있는 사람들과도 얘기도 해보고 독일어도 또 네, 늘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는 영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네. 갑자기 네. 궁금증이 제가 생겼는데 독일에서는 네네. 그럼 처음에 가셨을 때 독일어를 모르셨죠? 잘 못하셨죠? 제가 독일에 한참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왜냐면 네. 제가 정말 친한 분이 독일에서 일을 하시고 계실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뭐 독일 사람에 대한 문화와 이런 게 되게 미국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있다 보면 미국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면 미국도 재밌지만 다른 문화도 또 계속 듣다 보면은 또 재밌단 말이죠. 계속해서 맞아요. 이제 신기한 문화가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어를 한번 배워볼까 해서 학교 이제 교과목 중에 독일어 기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한 학기를 듣고 그랬는데 더욱더 독일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석사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했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일단 독일에 기회를 잡아서 네네. 예, 그러면 독일에 가셨을 때 그때 네네. 독일 사람들한테 독일어로 접근을 했나요? 아니면 물어봤나요? 아니면은 영어로 물어보셨나요? 영어가 익숙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가실 때 당시에는. 더 그렇죠. 아무래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영어가 아무래도 훨씬 더 익숙해서 영어를 썼는데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영어 쓰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자기 나라에 왔는데 얘는 왜 영어를 쓰고 있나 이런 마인드가 조금은 이제 어른분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젊은 맞아요. 층들은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어른분들이 약간 계속 독일어로 대답을 하시니까 정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했지만 영국도 사실은 영국 가서 미국식 영어 하면은 약간 찌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네, 저 그때 다녔을 때도 고등학교 때도 잠깐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들 막 미국에 대해서 혀를 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조그만 애들이 그러니까 혀를 찬다는 게 그렇게 싫어하나. 미국을 싫어한다는. 그래서 막 미국 발음 또 미국 발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정말 미국을 싫어하는구나 이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을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독일도 똑같이 자기 나라에 왔는데 왜 다른 나라 언어를 쓰냐 이런 사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독일어 학원을 집중적으로 다니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독일어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주문도 독일어로 하려고 하고 이제 뭐 누구를 만나면은 이제 그런 동아리들이 많아요. 독일어 말하기 동아리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어학원에서 만날 친구들도 다 독일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온 친구들이니까 같이 이제 독일어로 얘기하고 듣고 같이 뭐 놀러 다니면서 하다 보면 독일어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어도 조금 배웠습니다. 네, 재밌어요. 예, 재밌으시겠어요, 정말로. 어떤 새로운 또 나라에 가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문화를 또 접하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정말 재밌거든요. 예. 재밌어요. 탐험하는 기분이고 어드벤처스한 어떤 그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재밌다고 봐요. 사실은 그 영어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영어 자체만 그냥 이제 배울 때는 미국 영어가 제가 보기엔 접근하기가 초보자들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게 가장 많고 이제 접근할 그런 매체나 그런 것들이 가장 많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국 문화보다는 미국 문화가 더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식당들도 보면 어느 나라든 미국 제가 식당들이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사실 영국이란 나라가 물론 그 굉장히 뭐랄까 인플루언스 어떤 뭐라 그러죠? 인플루언서를 한국말로 뭐라고 영향을 영향을 많이 끼친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영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한 나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거의 영어를 우리가 사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이유도 미국이 영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그렇죠, 만약에 아무래도. 영어를 안 쓰고 네. 미국이 만약에 뭐 스페인어를 쓴다.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지금 분들도 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스페인어를 배우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나라가 끼치는 경제적인 거나 그 그렇죠. 문화적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영어가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영어 네.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영국 영어는 약간 뭐 영국 신사 영어, 뭐 네. 오리지널, 예, 그런 게 네. 좀 있고 미국 영어는 약간 뭐랄까, 좀 그러면서 좀 약간 미국 영어를 다운시키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국 영어가 원래 원조고 이게 원래 더 좋은 그렇죠. 거야.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렇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영국 영어가 진짜지 이렇게. 예, 네. 맞아요. 저도 조금은 그렇게 처음에 영국에 있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조금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다 보니까 미국식의 영어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영어 그리고 단어들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도 새로운 또 언어를 만들어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정작 그 나라에 가게 되니까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가 아무래도 영국이 원조지 이렇게.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네네. 영어 공부 자체도 영국 영어를 하고 실제로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은 호주도 마찬가지. 호주도 영국 영어를 물론 받았지만 그쵸? 시드니나 네네. 이런 아주 중심가 같은 데는 한마디로 네. 말해서 미국 영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제 영국 영어를 했을 때는 약간 헷갈리거나 좀 그런 경향이 그쵸. 조금 있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도. 근데 호주 같은 그쵸, 경우는 물론 그쵸. 영국 영어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근데 어쨌든 호주라는 그런 나라 자체에서 영국 영어를 많이 받은 나라 자체에서도 시드니 같은 데 가면 젊은 애들은 그 미국 영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네, 매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같은 영어권 나라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 문화가 많이 있어서 한 가지 그렇죠. 문화보다는 뭔가 여러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네.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미국 영어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미국 영어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같고 그리고 접근하기도 쉽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접근성에서는 네. 가장 쉽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영어가. 그렇죠. 네네.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f you need to learn a new language, how would you start? 내가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꼭 배워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일어를 새로 배우게 됐는데 맨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또 영어를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영어를 또 하다 보면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영어를 잘하시니까 갑자기 영어를 하게 되고 독일 말을 하다가도 영어로 돌아가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럴 때를 좀 잘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영어를 하시더라도 한국말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영어를 하다가.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렇지 있는 것 같고 아닌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 할 때는 네. 분명 영어만 쓰고 한국말을 섞지는 네네.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말해봤자 알아듣는 네네.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말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한국 분들이랑 영어로 얘기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가끔 한국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러면서 또 한국말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제 앤드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언어를 할 때만큼은 딱 그 언어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좋은 새로운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다른 언어를 아예 그 언어를 쓸 때는 그 언어만 쓰고 이 언어를 쓸 때만 딱 이 언어로 쓸 수 있도록 그게 가장 맞습니다. 네,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There are do's and don'ts. What did you recommend English One listeners to do and not to do when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쁜 방법들을 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현재 네. 영어 마케팅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현란한 유혹들 중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해봤는데 이런 것은 진짜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해봐도 괜찮겠다.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학원가들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험 위주반, 내신 위주반 이런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시험 위주, 뭐 네. 토플 시험 위주반, 네. 뭐 이런 거 진짜 뭐 분명히 그거에 완성, 따른 뭐 이런 뭐 이런 스파르타식의 뭐 빠른 네. 뭐 벼락치기 이런 네. 식의 그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언어라는 거는 벼락치기로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정말 뭐 시험 위주로 분명히 시험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요령을 뭐 파악하신 분들이 맞아요. 그거를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여기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답이 있는 형식의 네. 뭐 그런 교수법은 뭐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괜찮겠죠. 그런데 네. 만약에 영어로 뭔가 정말 영어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6개월 동안에 뭐 원어민 만들어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듣게 되면 정말 원어민이 뭐 안 되잖아요. 솔직히 될 그렇죠. 수도 없고 네. 6개월 만에 어떻게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고 어떤 언어를 뭐 굉장히 잘할 수 있고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네,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그 시간이 걸리는 게. 그래서 언어를 얘는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1년 만에 이렇게 영어를 잘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안 되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 친구는 정말, 몇 개월 안 했는데 저렇게 잘해? 이렇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언어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되고 자기가 그냥 즐긴다는 식으로 마음 편하게 노력을 해야지 너무 막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내신 완성반 이런 거 2개월 겨울방학 내신 완성반 이런 거. 네.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저는 힘든 시기가 있어요. 분명히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6개월이나 1년 안에 정체기 이런 게 와요. 갑자기 영어가 안 되고, 이상하다.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가 더 이상 늘기는 할까?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시기를 꿋꿋이 계속 하시던 방법으로 읽기 읽고, 듣기 듣고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랑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이런 것을 꾸준히 그 시기도 보내셔야지 영어가 잠시만요. 더욱 느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질문은 네. 이제 영어 하는 많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네네. 한국에. 그 중에서 이제 쓸만한 게 있다면은 진짜 이거는 돈 주고 해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오디오북을 해서 그런 학원들이 가끔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 위주반이 아니고 그 책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예 들여놓은 학원들이 있어요. 그것만 위주로 한 학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지도 선생님과 함께 이제 독후감 같은 거를 짧게 쓰고 그 선생님과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짧게라도 정말 1분 30초도 안 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한 문장이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그런 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시스템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파랑 국내파랑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누면은 특징이 있어요. 해외파들은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지식이 많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저는 확실히 근데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것을 토대로만 생각했을 때, 딱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많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학습법? 영어 학습법? 왜냐하면은 네. 해외에서 네.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그런 방법을 네. 뭐 이렇게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만큼 이제 그런 게 됐는데 반대로 한국에서 이제 고생하시면서 그런 걸 이제 찾아서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국내에서만 이제 하셨던 분들, 국내파들은 그런 정보에 대해 상당히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아시겠지만 한국에 오셔서 1년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영어 실력이. 그렇죠. 네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독일에도 있을 수 없고, 미국에도 있을 수 없고, 내가 한국에만 있어야 된다. 네네. 한국 사람만 맨날 봐야 된다. 외국인도 못 본다. 그럼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그런 실력을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도 영어 실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좀 되게 뻔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얘기를 영어로 계속 하셔야 돼요.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어도 영어로 뭔가를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계속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 한국인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분이라도 같이 영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한국인들만 보지만 그래도 영어 컨텐츠나 이런 거는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접하면 안 되나요? 막 언어 교환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이제 할 수 그런 거, 그거를 정말 자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 자주 나가서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해보고, 진짜 얘기하고 듣기만큼 좋은 공부가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즐기면서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관심사가 맞는 분이랑 같이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가 길어지고 영어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해외파의 심정도 알고 국내파의 심정도 알아요. 두 가지 상황에 있어본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계시면서 이제 해외를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만나기 사실상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가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게 그 온쿱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이제 외국인들이랑 이제 만나서 그 스카이프로 만나서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신영 씨가 정말 일을 하루에 한 10시간은 그래도 뭐 회사에 가고 오는 시간까지 합쳐서 10시간은 써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까지 하면 더 쓰겠죠, 시간을. 그렇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몇 시간 없다, 실제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방법이 이제 그거예요. 스카이프로 이제 외국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영어를 계속 쓰게끔 하는 어떤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거는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게, 따로 굳이 언어 교환 동아리 이런 거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시간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과도 계속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분도 만약에 한국어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그분한테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공부인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스카이프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얼굴도 보면서 하거든요. 그냥 이제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원급 영어 하시라고 이제 말하기가 힘드신 위치에 있는 분들, 해외에 나가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영어는 진짜로 재밌게 하고 싶은데 진짜 외국인 찾을 시간도 없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음에 영어를 할 기회가 없을 때
네, 예. 그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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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제 있으면 또 영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력이.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체감으로 와닿아요. 그게, 영어 정말 안 나오네? 이렇게. 예, 네. 맞아요. 저희 고객 네.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네.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네네.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그쵸. 그 영어 네네. 이제 했던 거를, 썩히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용도로 그럴 하시는 것 같아요. 분들도. 예. 왜냐면 이걸 정말 아시거든요. 그분들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아시죠? 하면. 예. 네, 왜 영어가 갑자기 안 나오지?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정말 많으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지금. 나중에, 네, 사용해봐야겠어요. 예.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아는 네. 분 중에 제가 네네. 아는 분은 아니고 제가 만난 분 중에 이제 카투사였던 분이 있어요. 영어를 되게 잘했대요.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 이후로 영어를 네.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영어를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안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걸 배운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이상하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년만 지나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1년만 지나도 그랬었는데 만약에 뭐 몇십 년이 지나고 그러면 정말 다른 나라 언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계속해서 스카이프나 그런 걸로 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listening to you now. Many of them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신영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예비 영왕님들께 신영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SNS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각자 개개인에게 맞는 네,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확실히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Here's my last question. 신영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영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을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네, 영어에 대한, 일단 영어를 영왕이 되고 싶으시다면 영어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취업 준비나 내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 확실히 있지 않다면 분명 그 과정에서 되게 오류가 많이 생기고 결국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영어를 통해서 배우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영어를 효율적으로 배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you guys should have a clear goal for learning English. We often learn English for getting a job or to boost up our GPA, but even though you don't really want to. So it's more like you have to have a clear purpose of learning English. For example, I wanted to learn English because I wanted to speak to other foreign people and wanted to listen to their thoughts and what they think about some certain things. So you should have a clear goal for learning English.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